안녕하세요, 낭만볼러입니다. 오늘은 구속, 볼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크랭커를 제대로 시작했을 때 구속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크랭커를 하면서 회전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구속이 느려가지고 볼링장 처음 들어가자마자 맨 왼쪽 포인트, 그러니까 한 35쪽에서 스타트를 했어야 했고, 짝수번 레인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리턴덱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홀수번 레인으로 계속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구속에 대한 갈증이 커졌고, 어떻게 하면 구속을 늘릴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몸 전반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더 강한 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속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더 강한 구속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것들이 더 빠르게 스윙한다, 더 강하게 스윙한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타이밍을 더 빠르게 당기면 당시에 이미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무릎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속도와 각속도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운 건지 물리 시간에 배운 건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무튼 선속도와 각속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속도는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를 나타냅니다. 각속도는 회전 운동의 빠르기를 나타내며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선속도는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원운동에서 물체가 원을 따라서 운동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거를 볼링에 대입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대를 내 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팔의 길이가 1m고 여기 어깨를 회전축으로 1초에 360도를 회전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초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어깨 기준으로 보면 팔이 1초에 360도를 움직이니까 360도 퍼 세컨드, 이거를 정식 각속도로 표기를 하자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끝에 공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 공을 기준으로 보면 1초에 원 둘레 한 바퀴를 돌게 되겠죠. 이 공이 지나가는 궤적의 길이는 반지름이 1m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미터 퍼 세크, 공의 선속도는 2파이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볼링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속도일까요, 선속도일까요? 저는 공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선속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앞에서 말한 더 빠르게 스윙한다, 혹은 더 빠르게 스텝을 밟는다 등의 솔루션들은 각속도를 높이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드레스에서 출발하고서부터 투구할 때까지 5초가 걸린 사람한테 그 시간을 4초로 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각속도를 높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 고민을 하던 당시에는 무릎이 아파서 각속도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각속도를 고정한 상태로 더 빠른 구속을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해답은 팔의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팔의 길이를 늘리면 같은 각속도라고 해도 선속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 속도로 움직이고 팔의 길이가 1m가 아니라 이렇게 2m가 된다면, 똑같은 각속도로 돌려도 공의 속도는 4파이 미터 퍼 세크로 2배로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팔의 길이를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온몸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쓴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팔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몸에 힘을 빼기입니다. 뭐 14, 15, 16파운드짜리 볼링공을 더 빠르게 휘두르려고 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쉽습니다. 빨라진 팔 스윙을 견디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축한 근육들로 인해서 오히려 공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이 수축한 근육들로 인해서 스윙 반경은 짧아지게 됩니다. 승모, 광배, 이두, 전완근 등등의 수축한 상태의 팔 길이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팔 길이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 것과 힘 빼고 쭉 늘어뜨려 놓는 거는 팔 길이가 벌써 다르죠. 수축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기껏 힘을 써서 스윙을 했더라도
회전 반경이 짧아져서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구속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스윙하는 동안 팔과 주변 근육에 힘을 빼고 내 몸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타이밍으로 같은 각속도로 움직여도 더욱더 강한 스피드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회전축을 어깨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파워라인 한 2.5m 성공 위에 회전축을 두고 이 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을 따라서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고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궤적을 그리려면 온몸을 활용해야 됩니다. 백스윙의 정점에서 공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무릎을 사용해서 자세를 낮추면서 다운스윙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상체를 기울이고 오른쪽 어깨를 최대한 내려서 손이 내 몸에서 최대한 먼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운스윙을 이어갑니다. 뭐 이거를 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내 몸이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같이 백스윙을 높게 드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스텝을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공의 궤적만 본다면 제가 설정한 가상의 축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 다음 설명드릴 것은 선속도, 각속도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바로 무릎을 펴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160km 이상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 엄청 멀리 뻥뻥 홈런을 쳐대는 슬러거 타자들이나 티샷 한 번에 몇백 야드씩 날려버리는 골퍼들의 스윙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무릎이 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는 지면 반발력을 포함한 최대의 힘을 원하는 포인트에 전달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볼링에서도 무릎을 펴는 행위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펴면서 온전히 한 발로 마지막 슬라이딩을 딛게 된다면 빠르고 강한 체중 이동으로 스윙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면 반발력까지 활용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딩 스텝을 밟을 때 무릎을 펴면서 강하게 슬라이딩을 해준다면 몸이 달려나가던 관성까지 활용해서 더욱더 강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J 태킷 선수처럼 19마일, 20마일씩 던지는 선수들을 보면 똑같이 무릎이 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슬라이딩을 할 때 자세를 낮추면서 길게 슬라이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연습을 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 능력을 키우지 않고도 더 강한 구속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을 내기 위해선 근력은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지만 현재 내 몸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그 근력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무리 없이 지금 몸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구속을 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속도와 각속도로 비교한 크랭커의 구속 솔루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